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5년 4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정오지요.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입니다. 12시 2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코스피 200 이쪽 일봉 이쪽 60분봉 차트고 좀 이따가 이제 옵션 차트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주말이니까 어, 주말이니까 이제 해외 시장이나 뭐 환율 이런 거 잠깐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와서 어떻게 벚꽃 구경들은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좀 투박한 생활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이라 어떤 꽃 구경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예. 한, 한 10년 전에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계절을 내가 그동안 너무 즐기질 못하고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에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도 10년 될까 말까죠. 예, 그런 좀 각박은 아니고 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지금은 또 뭐 꽃핀다 그러면 꽃도 보러 가고 단풍 진다 그러면 단풍도 보러 가고 뭐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증거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학교 그 학교에 보면 이제 돌 같은 거 있고 그 사이로 이제 꽃들이 막 피는데 그 어머니들이 예 오셔서 그 주변에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진 찍고 예 그런 거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하나 뭐 그랬었던 예 아주 무정했던 시절도 있었지요. 지금은 예 나도 그러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비가 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오늘은 또 이제 점심때 돼서 슬슬 해들이 나고 있어서 너무 꽃이 많이 떨어지지만 않았다면 그래도 아직은 좀 괜찮은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일단 우리 시장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뭐 어차피 같이 얘기하다 보면 같이 얘기하겠지만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좋을라나? 이게 좋을라나? 네, 미국 시장은 요 라인이지요. 네, 요 라인에서 이제 멈춰서 다음날 하락했다가 다시 복구를 하는데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되면 뭐 요 갭 상단, 네, 갭 상단 정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요런데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거 여기 뚫고 올라오면 요 가깝게는 요런데 이제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어디로 갈지는 그날 다르니까 이날 기분 좋으면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 정도에서 또 다시 이렇게 밀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 위로만 가냐, 아래로 가는 건 없냐? 있겠죠. 예, 당연히 우리는 양쪽을 다 보기 때문에
양쪽도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봐서는 네, 내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르는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해둡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요새 이제 이런 거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자리들에 이렇게 걸리면 뭐 뚫고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복구는 해주더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뭐 뭐라고 하든 간에 일단 여기 왔으니까 내려가면 돌아오는 겁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이런데도 그렇고. 예, 여기는 여기까지는 안 왔지만 여기는 왔더라. 네, 뭐 이런 정도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쪽은 여기는 나스닥인데 나스닥도 뭐 그렇죠. 뭐 이런 동네 예, 여기서 밀렸는데 다시 뚫으면 뭐 여기를 가든지 이런 데를 가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를 뚫고 내려왔지만 네, 어떻게 됐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여기서도 받쳤지만 어쨌든 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 얘기하던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코스피는 어떠냐? 코스피는 이제 여기죠. 예, 여기 뚫고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가면 2,500에 2,500 정도 되지 여기가 2,500 5, 6, 뭐 요쯤 됩니다. 뭐 2,500이죠. 코스피는 다시 2,500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 뭐 여기서 밀리면 뭐 다시 내려가겠지만, 네, 여기서부터 뛰어 올라온, 예, 갭이라고 치면 여기 정도가 이제 갭 하단 정도 되는 거니까, 내려가면 그런데 뭐 아직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요? 그림상으로. 네. 그래서 코스피도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뭐 주말에 미국 애들이 올랐으니까 우리 시장은 당연히 올라서 시작을 할 건데, 어디서 시작을 하는지는 예, 조금 내일 아침에 봐야 되겠지만 아마 목표를 예, 아마 2,500 정도에 세워두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정도 합니다. 코스피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보면은 이제 코스피 200은 요선이죠. 예, 300 한 30선 정도가 목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를 보니 양쪽을 다 보죠. 금요일 날 이제 종가가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반대쪽도 바라본다. 반대쪽을 바라보는 건 어디 정도가 일단은 조금 괜찮을까 싶을 때 이런 정도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주말에 이제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환율 하락인데 환율은 일봉인데요. 일봉인데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아마도 이런 정도까지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정도. 그럼 이런 정도면은 한 1388원 정도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봉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예, 당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목표를 둘 수 있는 거는 이제 요런 데 정도. 그다음에 아니면은 여기를 뚫고 올라왔으니까 요런 선 정도. 예, 정도. 예, 그러니까 여기는 한 1,400원 정도 되는 거고 여기는 한 1,388원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 환율 1시간 봉 잠깐 보면은 예, 뭐 기존에 예, 이 동네에서 예, 왔다 갔다 하든 올라갔든 그런 동네는
주말에 이제 뚫었죠. 주말에. 주말에 뚫었는데, 우리 정규시장 열렸던 한 3시 정도까지는, 3시, 4시, 뭐 이런 정도, 4시라고 하죠. 4시까지는 여기까지 빠졌었는데, 그 이후에 쭉 더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진 거는 이유가 있죠. 예, 예, 윤석열이 퇴거,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5시부터 나간다고 하니까, 예, 4시부터 그냥 쭉 빠진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관저에 있는 거하고 사저로 나가는 거하고는, 네, 다르죠. 예, 그때, 예, 뭐 무슨 쫓겨나는 놈이 무슨 개선 장군처럼 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습니다. 예. 그날 뭐 중계 보신 분들은 좀 황당했을 겁니다. 아마 예, 어떻게 파면돼서 나가는 자식이 그 5차선 도로인가요? 6차선 도로입니까? 그 도로를 다 봉쇄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지. 그게 지금 현재 그 행정부 애들이 그런 짓을 하게 놔두는 게 그게 맞는 건지 그것도 엄중히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 물어야 됩니다. 예.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봐서는 환율은 뭐 이렇게 1,400원, 1,388원 요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해보는 거고 뭐 더 내려오면 이렇게 가겠죠. 우리 시장 예. 이렇게 보면 2021년 이런 정도에 보면 1,000원대였습니다. 1,000원대. 1,083원. 네. 요런 때인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게 이게 40%나 더 올라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뭐 환율 얘기, 해외 얘기는 뭐 요 정도 하고 보는 김에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도 이 차트에서 그냥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요런 선 정도. 우리 보는 차트에 선을 너무 많이 그려놔갖고 예, 그 최근에 들어오셨거나 뭐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막 눈 아프지요. 답답하고 아우 이게 뭐 왜 이렇게 선이 많아. 근데 기존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 이게 그런 의미였고 이게 그런 의미였고 뭐 이걸 아시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막 어지러울 겁니다. 예. 어쨌든 좀 전에 했던 말씀을 드리면은 네, 330이고 요 자리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와서 예, 걸릴 수 있는 자리고 우린 그 밑으로 또 왔지만 다시 이제 그 동네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기대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기대는 기대고 우리는 현실에서의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요새 많이 하는 짓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요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늘 필수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예, 한쪽으로 보지 않는다. 양쪽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금요일도 마찬가지죠. 목요일에 이렇게 봐놨다면, 네. 목요일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가 베팅을 해놨다면, 금요일 아침에 수익이 났을 거고요. 금요일 이 전일 저점 부근에서 다시 시가 베팅을 조금, 뭐 시가 베팅이 굳이 아니더라도, 뭐 요 위치에 왔을 때 뭔가를 했더라면, 네.
금요일에도 뭐 나쁜 수익은 아니었겠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이제 이 자리죠. 이 자리는 만일에 해외 시장이 좋지 않다면 얘들이 해외 시장이 좋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됐으면 아마 다시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천천히 상승 후에 급락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여기서 받는 게 아니고 좀 더 기다렸다가 뭔가 이제 꿈틀하고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양쪽을 또 바라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양쪽을 다 본다. 한 방향으로만 보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철칙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여기서 집어넣는 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눈에 딱 들어오죠. 예,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일단은 볼 수 있을 거야. 내려가게 되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맘 먹고 내리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쭉쭉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선들이 있으니까 기준 삼기는 편할 겁니다. 하지만 내려갈 때 일단은 5단위 315니까 요런 동네에서는 내려오더라도 조금 이익 실현은 좀 하면서 여기까지 기다려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작전을 세우면 그렇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은 뭐 얘도 이렇게 됐고 예, 환율도 이렇게 됐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뭐 당연히 상승해서 출발을 할 텐데 그 스타트 위치가 어딜까요? 그건 모르죠. 예, 내일 아침이 돼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위치가 뭐 여기 정도 되면 만일 325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아주 좋겠죠. 계산하기 아주 좋죠. 바로 330을 바라보고 바로 예, 금요일 저점을 바라보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조금 애매하게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좀 올라서 시작을 하면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나? 약간 330까지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윗 단계 여기까지 볼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근데 고민할 필요 없이 뭐 이쯤에서 시작했다. 그럼 한 단계 위를 보면 되겠죠. 아래쪽은 네, 일단 여기 한번 보고 아니면 금요일 종가 정도까지 보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라인을 뚫었다는 거는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풋이 내려오게 되더라도 저 풋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요 동네에서는 네,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더 내려가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최소한 뭐 원금은 빼야죠. 네. 수익이 뭐 위클리 기준으로 해서 한 뭐 100% 정도 났다 그러면은 더 갈 것 같다 싶으면 그래도 최소한 원금 이상은 빼고 기다리는 게 낫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종가 베팅을 했다면 월요일은 아침에 이제 정리를 하고 어디로 갈 것이냐. 330에 너무 붙었다 싶으면은 뚫을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는 늘 양쪽을 보니까요. 여기서 시작을 하면 다음은 여기고 내려오면 다시 여기고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한 자리죠.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예, 계산하기 편한 자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옵션이 아니고 코스피 200으로 보는 시황은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 남겨주신 분께서
목요일 날 네, 이렇게 보셨나 봅니다. 이렇게 보셨으니까 금요일 하락해서 시작하겠죠 했는데 예, 딱 들어맞았네요. 예, 그렇죠? 네,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럼 아침에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그렇지 않느냐? 뭐 여기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 저는 금요일에 굳이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정도로 네, 보는 거죠. 굳이 그렇게 따지진 않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도 금요일의 움직임은 뭐 당연히 정고 직전에 이 저항선 여기를 가느냐, 거길 목표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스물스물 내려오느냐 이런 거였는데 예, 올라갔죠. 금요일 종가 베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예,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빨리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여기에 있던 것들은 예, 주로 이제 양봉이었죠. 양봉, 강한 양봉. 그래서 어디를 보면 좋느냐? 어디 갔지? 아주 전형적인 예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 예, 이게 이제 그려지는 게 좋겠죠. 이게 없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나타난 것들은 굳이 여기다 음봉을 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양봉이 하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음봉이 하나 있다고 치면 얘는 아직 여기까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예, 굳이 뭐 강한 하락에 뭐 약한 상승 이것까지는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죠.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죠. 성급하게 아 이렇게 이 모양 비슷하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거는 네, 조금 이른 판단입니다. 어쨌든 뭐 이거나 저거나 다 떠나서 기본은 뭐다? 기본은 네, 양쪽을 바라보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요 정도 보고요. 예, 옵션 차트 한번 보고 금요일에는 뭐 어디 거래할 만한 자리가 어디 있었나 좀 보겠습니다. 뭐 아침에 콜은 쪽 빠졌고 예, 풋은 갭상승에서 시작했죠. 예, 그래서 풋에 대한 재진입 기회는 첫 번째는 뭐다? 전일 저점. 전일 저점까지 내려오느냐. 콜은 이미 전일 저점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콜은 당일 저점. 네, 당일 저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런 동네에서 하나 넣어보고 네, 얘는 여기까지 기다리는데 여기까지 안 오고 이렇게 반등해서 당일 저점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풋을 집어넣는다면 이쯤에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얘가 당일 저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넣기보다는 얘를 여기서 집어넣었던 거에 한 절반 정도만 집어넣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는지 기다려 봐서 이제 여기서 2차 투입을 좀 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안 내려왔으니까 안 넣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그냥 놔뒀더니
하더라. 뭐 그런 거죠. 아침에 이제 전일 종가 베팅 했던 거, 예,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가 베팅을 이제 조금 하는 거죠. 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깜깜이 베팅입니다. 예, 종가 베팅이나 시가 베팅은 다 깜깜이 베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지 않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걸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예, 많은 금액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시장을 그 다음부터 이제 관찰을 하는 건데, 예, 그러면서 이렇게 포인트에 오면은, 아, 여기서부터 이제 장중 매매 시작. 얘가, 얘는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다시 장중 저점을 만들고 다시 돌아왔으면 얘도 조금 넣어보고, 예, 그래서 양쪽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돼서 뭐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됐고 콜이 그냥 계속 쭉 올라가 줘서 결과는 뭐 그렇 보시는 대로 그렇게 흘러갔는데, 네, 장중 베팅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장중 베팅을 못하시면, 예, 차트 볼 시간도 없고 막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종가 무렵에 한 3시 반쯤에 3시 20분, 3시 반 뭐 이쯤에, 예, 내일을 어떻게 될까 보다는 여기서 올라가면 이 정도 갈 거고 내려가면 뭐 이 정도 갈 거다라는 생각 정도 해놓고, 예, 콜과 풋을 같이 사는 거죠. 양쪽으로 보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장중에는 쳐다보지 않는 거죠. 아무리 뭐 장중에 막 급등을 막 하더라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가 무렵에 한번, 예, 아니면 아침에 정리하면서 그냥 시가 베팅 정도로만 던져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종가 베팅 하러 들어올 때 한번, 이거 조금 넣어놨었는데, 예, 이렇게 보고 넣어놨는데 벌었네. 풋에서는 콜은 나가리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종가 베팅 또 이렇게,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가 베팅도 뭐 별로 하기 싫다 그러면 종가 베팅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둥바둥 먹고 살겠다고 아둥바둥 차트 쳐다보면서, 당일 저점 나왔네, 여기서 좀 사야지, 올라가나, 어, 그러고 있다가 더 가라 하고 이제 요런 데서 폭 꺾이면, 아씨 아까 여기서 팔 걸 막 이렇게 후회하죠. 예, 이런 심리적인 흔들림을 예방하기 하는 것도 뭐 종가 베팅 해놓으면 편합니다. 밤에 그냥 어디로 가든지 얘네가 폭락을 하면 버는 거고 얘네가 폭등을 해도 버는 거고, 근데 얘네가 보합세다? 양쪽 다 깨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 장중에 차트 보실 그게 시간이 없거나 거래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예, 적어도 그래도 이 파생시장에서 뭘 하시려면 종가 베팅은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를 어, 다음에 한 여기까지 기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콜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콜 쪽에다 조금 더 넣으면 되겠죠? 예. 풋은 뭐 내려가 봐야 뭐 여기 정도에서 또 걸릴 것 같으니까 많이 안 움직일 것 같고, 콜은 좀 많이 움직일 것 같고, 근데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내 기분상 올라가는 게 그렇다, 좋겠다,
올라갈 것 같다 하면 이쪽에 가능성을 조금 더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냥 가볍게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차트 분석은 너무 무겁게 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그렇다고 뭐 너무 가볍게 할 필요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어,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식을 사는 이유는 뭐죠? AI의 미래가 창창해서 AI에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 수익의 목표를 둔 겁니다. 수익의 목표를 둔 거. 예. 그렇죠. 모든 것의 목표는 다 수익에 있죠. 예, 수익에 있습니다. AI가 잘 돼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난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느니 다 개소리죠. 네. 사는 목적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거죠. 뭐. 예, 오로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런 식의 제가 주식을 처음 접할 때만 해도 뭐 주식 책을 사면 그 앞자리에 맨 먼저 하는 얘기가 예, 그거죠. 주식을 산다는 것은 뭐 그 회사의 뭐 주인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개소리입니다. 그거 다. 예. 주식을 사는 이유? 이 주식 사서 싸게 사서 비쌀 때 팔고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행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파생시장에서는 수익을 내려면 네. 첫째는 내가 일단 집어넣어야 되고요. 둘째는 어느 쪽이든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근데 아래 위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집어넣는 건데 그래도 차트를 보니까 올라오고 있으니까 확률상 위쪽이 조금 더 높겠다. 예.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넣는 거고 해지는 반드시 한다. 왜냐?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예. 당신이 잠든 사이에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는 아주 좋은 성공을 해주죠. 예. 위클리 옵션 기준으로 하면 한 3, 40배 나오지요. 밤에 요렇게만 되죠. 또 그런데 밤에 요렇게 돼주면 어떻습니까? 예, 다음날 다 손실입니다. 양쪽 다. 요렇게 깔짝 움직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놔둘 수밖에 없지요. 예, 놔뒀더니 예, 풋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는데 콜은 아주 망가졌죠. 그러다가 이런 날 어쩔 수 없이 놔뒀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이 손실들을 다 만회해주고도 남더라. 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가 대비해서 종가 대비해서 다음날 아침에 움직임이 없는 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익이 없지요. 예, 이런 건 진짜 예, 장중에 어떻게든 벌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벌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날들이 이렇게 지속될 때는 진짜 힘 쭉쭉 빠집니다. 이거 시원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에 별거 없었는데 놔두니까 올라가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예, 가주기를 바라는데 위클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다음 날 예, 프리미엄이 쭉 빠져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 봐야 예, 많이는 못 먹더라. 그래도 조금 먹긴 먹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매매를 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제 장중에 신경을 많이 못 쓰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할 수 없죠, 그거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은 이렇게 빠지더라도 들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 주면 내 손실이 복구가 되고 그 회사가
예, 상장 폐지될 때까지는 계속 보유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든 10년이건 20년이건. 근데 파생은 그렇지가 않죠. 파생은 만기가 있습니다. 선물 3개월, 옵션 1개월, 예, 위클리 옵션 일주일. 딱 그런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뭔가가 되지 않으면 예,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보일 때 뭐 이런 게 나왔으면 좀 들어가 보면 되겠다.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뭐 꽤 움직이겠다 싶은 모양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좀 하는 게 좋지 이런 거 같이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지만 종가하고 시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는 이런 날은 근데 또 종가 베팅에서 수익을 내기는 힘들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예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럼 이날 종가에서 확인하고 올라왔으면 팔고 다시 종가 베팅 또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네 우리는 항상 예 양쪽을 다 대비한다. 음, 양쪽을 다 대비한다. 그러면 이런 날 이렇게 돼줄 수도 있고 이런 날 이렇게 돼줄 수도 있고 예, 이런 날들처럼 예, 며칠을 재미없이 보낼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이런 날. 네. 예, 하지만 어쨌든 네, 기본적으로는 양쪽 대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회가 되면 예, 수익이 났으면 빨리 정리하고 현금화시키고 예, 다시 준비하고 뭐 그렇습니다. 다시 들어갈 준비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주말이고 비가 와서 벚꽃이 아직 잘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햇볕 났으니까 한번 다른 나머지 시간들 주말에 남은 시간들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점심 먹으러 시간이 예 그렇죠. 네, 네, 어쨌든 환율을 보면은 예, 환율을 보면은 아 이런 데까지도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예, 저 아래로 좀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사실 경제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이런 대응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하거나 이런 것들은 경제 자체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급변동은 누구한테 좋냐면 예, 이런 거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한테만 수익이 갑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거래를 하고 있죠. 옵션 거래라는 게 그렇죠. 변동성을 먹는 거기 때문에 어, 그게 좋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려면 꾸준히 꾸준히 상승해서 예, 이런 데 가면 우리도 매매하기 좋지. 여기서 올라가 줬으면 걸리면 걸리는 대로 간다. 잘 올라가다가 내려왔으니까 다시 가고 또 내려왔으니까 또 가고 이런 그러면 차트 분석하는 것보다 그냥 흐름 분석만 하는 게 더 낫겠죠. 네, 뭐 마치려다가
또 이렇게 말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 월요일물 만기일입니다. 예, 만기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 너무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요. 때가 될 때만 네, 때가 될 때만 조금씩 들어가 보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대박이라는 거 가끔 한 번씩 올 때도 있지만 네, 그것만 바라고 있다가는 계속 자금을 투입하면서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나 거래를 꾸준히 하시려면 늘, 예, 늘 적절한 금액으로 오늘만 날이 아니고 또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 예, 오늘 내가 바빠서 시장을 못 봤다면 내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어,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은 뭐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